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옷을 조금 편하게 입고 제 매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옷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입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은 우리 대한안경협회 가운을 입고서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제가 더위를 많이 타요. 여름용 가운을 2벌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13일날 제가 2벌 값으로 6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다 기성복으로 만들어 놓고 입금이 되는 대로 보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16일이 넘게 아직 옷이 안 왔어요. 저는 금방 올 줄 알고 옷이 오면 그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뵈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못 그랬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선생님도 몇 분 자꾸 생겨서 제가 더 이상 못 미루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입은 옷이 좀 가벼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시다면은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가운이 도착하고 입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B점 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이델 5수차 해서 실제의 물체와 다르게 보이는, 상이 달라 보이는 수차 5가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구면 수차, 왜곡 수차, B점 수차, 상해 만곡, 또 그리고 색 수차, 이런 거 공부했어요. 기억하세요? 저도 이게 적어볼까요? 내가 지금 몇 가지인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수차들은 되게 참 많은 수차들이, 특히 상해 만곡 같은 경우 망막의 생김새로, 눈의 구조로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차, 구면 수차나 왜곡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도 만들고 우리가 판매도 하고 그런 작업도 해요. 그런데 안경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현장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B점 수차입니다. 우리가 메니스커스형 안경 렌즈가 메니스커스형으로 나오게 된 것도 B점 수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알고 있고요. B점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안경사의 잘못된 조제 가공으로 유발될 수 있는 수차는 B점 수차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B점 수차를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닙니다. 가능하다면은 시선과 안경 렌즈가 직교하도록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직교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로 경사각을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경사각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었어요. 30m 앞을 볼 때는 거의 고개는 그대로 하고 눈만 약간 내리고, 10m 앞도 눈만 약간 내리고,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했고, 한 2m, 1m 들어오면 그때부터 고개를 좀 숙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사각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누진 다초점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사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대부분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안경사이시기 때문에 경사각에 대해서 모를 일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한데 오늘 그 경사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어요. 그리고서 멀리를 봐요. 근데 이 멀리 볼 때 저희가 똑바로 그린다고 그러는데 끝에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시야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한 10m나 20m나 이렇게 그 정도의 바닥을 본답니다. 그래서 시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 렌즈를 소비자분한테 이렇게 조제 가공을 해드리고 안경을 피팅해 드릴 때 시선과
안경 렌즈가 직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시선이 이렇게 똑바로 나간다면 직교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경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약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 시선과 직교하는 이런 식의 안경 렌즈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때 이 지면과 수직선을 거스 요 각이 경사각입니다. 그렇죠. 좀 더 가까이 놓고 봤어야 되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가까이를 보신다면은 이 정도 시선이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뭐 40cm 앞에 책을 들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 책을 향해서 시선이 나갈 테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안경의 면이 앞쪽으로 더 기울어서 이렇게 돼야지 직교하는 게 될 테고, 이때 이 경사각은 멀리 볼 때의 경사각보다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해서 경사각을 몇 초로 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교과서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안경사 면허시험을 획득하도록 했던 그 교과서에 원형일 때는 10에서 15도, 근형일 때는 15에서 20도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누진 다초점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진 다초점 렌즈는 멀리도 봐야 되고 가까이도 봐야 되고 하는 원근 양용이기 때문에 15도 정도가 적당하고, 이 적당한 정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로 클레임이 걸렸다면, 이분이 이거 뭐 불편해요 뭐를 걸렸다면은 여러 가지를 수정해서 안경을 조금 높이거나 조금 낮추거나 해가지고 수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경사각이 15도 정도를 맞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거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 경사각 15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게 경사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경사각을 비점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드린 이유는, 이 경사각에 따라서 우리가 직교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사각, 그러기 위해서 주는 경사각에 따라서 비점 수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안경 렌즈 매장에 많으실 테니까 하나 꺼내서 이렇게 들고서 한쪽 눈으로 보시면서, 어지러워. 전 안경을 낀 상태에서 상당히 어지러워요.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기울였다, 요렇게 이게 경사각을 조절해 주는 경우가 되겠죠. 경사각을 많이 주는 경우, 조금 주는 경우, 거의 지금 든 거 거의 0으로 주는 경우고,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눈에다 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스페니컬 도스만 들어있는 구변도수 100, 마이너스 1.25 디옵터의 안경 렌즈인데, 이 렌즈를 눈에 대고 이렇게 기울인다면은 상이 위아래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합니다. 양옆의 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위아래 크기만 줄어졌다, 커졌다 해요. 이게 뭡니까? 한쪽 면으로는 그 도수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한쪽 면으로, 그거와 수직하는 면으로 도수의 변화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난시죠. 이 경우가 바로 난시입니다. 안경 렌즈를 우리가 경사각을 잘 맞춰서 구면 도수를 준다고 줬는데, 경사각을 아주 엉망으로 해놨다. 이건 마이너스 1.25 디옵터니까 아주 심하게 경사각을 줘야지 이게 많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9디옵터, 10디옵터 정도 되면 조금만 틀어줘도 그 양이, 난시의 양이 많아집니다. 경사각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해준다면은 그 안경을 끼신 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구면 렌즈를 해드리려고 해드린 분인데, 그분한테 토링 렌즈를 해드린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각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점 수차입니다. 안경 렌즈의 면과 시선이 직교하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수차, 점이 점으로 보이지 않고 길쭉해 보여서
B점 수차라고 그러죠. 길쭉해 보이는 방향의 방향의 반대 방향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난시 도수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시교육 효과를 유발하고 B점 수차예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댓글을 다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 그것도 여기 갖다 놨습니다. 이런 류의 아무거나 꺼내왔는데 여러분 디자인 괜찮으신가요? 자, 이런 류의 스포츠 글라스에 도수를 했는데 렌즈미터로 봐도 이게 도수가 잘 안 잡힌다. 그 도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스포츠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스포츠 글라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 안경 같은 경우에 아주 자, 안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경우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경 렌즈가 내 면이 180도, 이게 지금 180도를 이루고 있는 게 되겠죠. 이 경우는 원형 안경일 경우에 이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위에서 봤는데 완전히 반듯한 경우가 원형일 때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리고 안경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약간씩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요 각이 한 5도 들어가고 해서 요 각이 170도 정도일 때, 이때가 근용 안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선글라스를 1995년경에 공산품이다 해서 우리가 그 안경사만이 팔 수 있는 거에서 뺏겼어요. 원래 의료관계 법규에 안경의 조제, 가공 및 판매는 안경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거로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경이를 안경테와 안경 렌즈를 분류해서 안경테는 공산품이다, 안경 렌즈는 의료용 글 줄 몰라도 아무나 다뤄도 된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주장한 측과 티격태격, 안경사협회가 나서서 티격태격 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보려고 그 당시에 저도 좀 돈 좀 냈습니다. 그때 저는 안경사 아니었는데 안경 관련 회사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돈을 좀 여러 안경사 분들께서 노력해서 돈을 좀 걷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방법이 약간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높은 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걸려서 이런 이야기도 못 해보고, 일반인들이 이런 거 알아? 이야기도 못 해보고, 안경테도 공산품, 선글라스도 공산품 이렇게 뺏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태 매장이라는 게 생기고 그랬어요. 안경테만 파는 매장은 안경사를 없어도 된다,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지금 제조 공장에서 일반 인터넷이나 매장을 갖고서 안경테를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곳이 꽤나 있습니다. 그거를 대한안경사협회에서 계속 의료용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직접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광학조합, 안경테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편 아니에요. 돈이 딸려 있는데 우리 편을 안 들어주겠죠.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원형일 때는 안경이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반듯해도 되고, 근형일 때는 요 각이 170도 정도를 이루는 게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안경을 쓰면서 원형 안경을 가지고 근형으로 쓰기도 하고, 근형 안경을 쓰고 멀리 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안경 렌즈를 넣어서 멀리 보는 도수 맞춰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80도, 170도 조절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안경사가 해야죠. 네, 안경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경에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안경을 해드렸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전 안경이랑 똑같은 도수로 했고 모든 것을 똑같이 했다. 그런데 이분이 어지럽다, 불편하다 하시고서 말씀을 하시면서 멀리 볼 때는 괜찮은데
바닥을 보거나 책을 볼 때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 하신다면은, 첫 번째로는 경사각이, 안경렌즈의 경사각이 수직으로 기울게서 수직면에서 땅에서 수직선에서 이게 아까 원형은 10에서 15도 정도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안경을 엉망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코받침을 너무 많이 세워서 안경이, 아니면 구분이 코가 높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면이 앞으로 기울으니까 거기 똑바로 서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멀리는 괜찮은데 가까이가 좀 어색하고 좀 어지럽다 하실 때 이 경사각을 10에서 15도 사이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여러분들 그 측정하는 저희 가게 앞쪽에 있는데 갖고 올 거 그랬네요. 그런 각도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진을 한 장 집어넣을게요. 방금 전에 보신 그런 각도기를 가지고서 안경을 쓰신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일단 이 경사각을 안경 다리 얘를 요렇게 밑쪽으로 요렇게 밑으로 내리게 꺾어서 안경면이 좀 경사를 줄 수 있게, 조금 정사를 줄 수 있게 한번 하시고 다시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껴보시죠. 이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원형일 때는 10에서 15도지만 근형일 때는 이 각이 15에서 20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누진 다촉점 렌즈는 15도 정도, 양쪽에 겹치기 때문에 15도라고 말씀드린 면이 있어요. 근데 측정을 해봐도 되게 15도가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로 해결을 안 될 경우에 또 하나 우리가 안경사로서 손을 봐드려야 될 게, 요 각을 170도 쪽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안경테를 요렇게 가운데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서 170도 쪽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숙여주면, 너무 많이 숙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경사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고 들었다 말았던 이 스포츠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글라스는 이게 170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휘어있죠. 엄청나게 휘어있습니다. 자, 안경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안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아까처럼 대충 그리지 않고, 제가 180도 정도, 검정색이 잘 안 나와요. 다시 사야 되나봐요. 180도 정도다. 안경이 이렇게 됐다고 약간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브릿지 부분은 반듯하더라도 안경 렌즈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안경 렌즈가 휘어 있는데, 요거를 곡률 검사기 있나나 여기? 그것도 앞에 있나봐요. 아니, 그 곡률 검사기로 측정하면 되게 4커브 정도 나옵니다. 4커브 정도 나와요. 요 커브는 되게 4커브 정도 되죠. 근데 4커브 정도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가운데도 반듯하지 않지만은 안경 렌즈도 휘어 있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휘어 있어요. 그래서 안경 렌즈 이 부분의 커브가 얘는 6커브에서 7커브 이렇게 나옵니다. 심한 경우는 더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8커브도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경 렌즈를 4커브로 하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이 오른쪽 양옆을 볼 때 이렇게 볼 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회전의 중심점이 정 가운데 있습니까? 정 가운데 있지 않고 눈보다 정 가운데 뒤에 있죠. 네? 많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얘가 가운데 있다면 요렇게 움직일 것이, 예? 요렇게 요 컵으로 움직일 것이 바깥쪽으로 하면 평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평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곡률 눈이 회선점과 요 거리, 정강거리를 거의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4커브 정도로 안경 렌즈에 커브를 준다 합니다. 대개 그렇게 준대요. 4커브 정도가 적절하대요. 한데
6커브를 주게 되면은 6커브, 7커브, 8커브를 주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쪽은 되게 가깝고 가웃 이쪽은 더 멀고 예? 여기는 정강거리가 되게 가깝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경이 어지러워요. 안경을 눈에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러니까 눈에서 정강광격이 정면을 볼 땐 멀었다가 옆면을 볼 때 가까웠다니까 안경 렌즈가 멀었다 가까웠다 멀었다 가까웠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렌즈에다가 도수를 넣으면 어지럽습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많이 어지러워요. 그런데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어서 보니까 그냥 생각하면은 정강거리에 따라서 배율이 틀어지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안경 렌즈가 눈에서 멀면은 원래보다 더 작아 보이고 눈에 마이너스일 경우에요. 눈에서 가까우면 원래보다 더 커 보이죠. 마이너스 렌즈일 경우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1디옵터이신 보다 2디옵터, 3디옵터, 4디옵터, 5디옵터이신 분들이 더 힘들어야 되는데 5디옵터, 6디옵터, 7디옵터, 8디옵터를 끼시는 분들은 또 안경을 오래 끼셔서 이것까지도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경이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배율이란 것으로 따지면은 8디옵터를 끼시는 분들, 10디옵터를 끼시는 분들이 1디옵터, 2디옵터 끼시는 분보다 훨씬 더 배율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것도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경은 우리가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이분은 잘하실 거야, 이분은 못하실 거야가 다초점 렌즈는 이런 경우에 잘해, 이런 경우에는 못해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도 이런 렌즈에 도수 넣는 거는 정말 이분이 적응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뭐 콘택트 렌즈 끼듯이 우리 정강거리 계산하듯이 3.25디옵터 끼시는 분은 3디옵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어지럽다. 안 그래요. 안 어지럽다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안 그래요. 도수 떨어뜨려도 어지러워요. 그분이 적응을 하실지 못할지는 안경사가 만들어서 끼워봐 드리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다. 만약에 시험 렌즈로 이런 거를 이렇게 커브가 심한 거를 씌워봐 드릴 수 있는 시험 렌즈를 갖추고 계신 분, 요즘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갖추고 계신 분들은 거기 넣어서 씌워봐 드리고서 권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스포츠 고글에다가 안경 도수를 넣어서 작업을 해드리고 기술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해드리고 그리고서 렌즈 미터로 봤더니 도수가 원래 해드린 도수가 안 잡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경우가 아까 얘기한 빗전수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거 렌즈 미터 위에 대물 렌즈 올려놓는 그걸 그린 거예요. 여기에 안경 렌즈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거리 때문에도 콘택트 렌즈 참 요 거리 때문에도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요 거리 때문에도 다시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 카메라를 또 앞으로 갖다 놓기 뭐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대물 렌즈를 올려놓는 판에 콘택트 렌즈를 올려놓으면은 상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뒤집어서 올려놓는 경우는 물축 정점 도수를 측정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상측 정점 도수를 측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요 떨어져 있는 요 거리 때문에 콘택트 렌즈의 도수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일 때는 여기가 더 작은 것을 올려서 요게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능하면 적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갑자기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스포츠용 고글 커브가 많이 진 것을 아까 콘택트 렌즈 도수 측정할 때도 그만큼 떠 있는 거리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 나왔으니까 그렇게 작은 거로 해주려 하는데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얘는 요렇게 올라가질 않고 이 스포츠용 고글을 올려놓으면은 코 쪽이 이렇게 뜹니다. 코 쪽이 떠요. 코 쪽이 떠요. 그리고 안경이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이 렌즈 밑에 본체 여기 가서 더 가까이 이쪽을 낮춰줄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이렇게 떠요. 근데 얘를 이쪽으로 해서 얘를 정면으로 대주려고 애를 써도 지금은 이게 여기를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렌즈 미터는 여기가 이렇게 걸려서 이게 더 꺾어줄 방법도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넘어와야지만이 요 면과 될 수 있는데 이게 못되게 이 다리가 방해를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안경 렌즈가 이것도 여기서 빛을 쏴줘서 이걸 측정하잖아요. 렌즈 도수 측정하는 이 렌즈 미터도 그런데 이 빛과 이게 직교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점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난시가 더 잡혀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용 고글에 도수를 넣은 다음에 측정을 하려면은 아예 이 안경 다리를 어떻게 방법을 내고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주셨던 내용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사실 마지막에 조금만 질문을 드리면 될 거를 앞에서부터 비점 숫자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단정한 옷 입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